안녕하세요. 6월 17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확실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목소리로 뵀는데 이렇게 또 실제로 뵈니까 또 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시장 얘기부터 바로 해볼까요? 네. 간밤 미증시는 다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스닥을 2달 만에 넘어섰어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어젯밤 수요일이죠. 일단 수요일 날 일단 3,270을 좀 지지하는지 일단 좀 지켜봤는데요. 역시나 일단 지지 못하고 장 초반 좀 무너지는 일단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차트를 일단 보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하락하고 장 초반부터 그 9시 30분부터는 일단 개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네. 또 그리고 또 개인만이 아니라 외인의 일단 선물 매수 공략까지 들어오면서 장 초반 일단 좀 빠졌던 걸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정도까지 일단 맞춰놨어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내일도 만약 상승할 거라면 최소한 3,250선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지금은 요 가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3,250선을 지켜주는지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통화하실 때도 분명히 3,270선을 지켜주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못 버티고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네네, 무너졌죠. 네. 예. 네, 내일은 한번 3,250선을 지켜주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제 내일장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조금 전 일단 시황에서도 일단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275 라인이 일단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는 일단 3,250 라인이 좀 중요한데 내일은 아마도 좀 약간 더 행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좀 상승한다면은 위쪽을 좀 3,275를 좀 돌파해야 되는데 만약 돌파 못하면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무너진다면 현금 비중을 좀 계속 좀 높여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단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435 이탈 이후는 435.50 분계시는 매도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여부는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최선을 다해서 현금 비중을 좀 누리면서 지금 현재 마디 가격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붕괴하는지 돌파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신다면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도 현재 14,060을 이탈 시 매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14,060 붕괴선에서는 이탈하기 때문에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도 일단 14,060을 일단 붕괴되면서 매도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나스닥 대응 전략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3,275선이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3,250선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횡보가 나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상승을 위해서는 3,270선을 돌파해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하락한다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도 짚어주셨는데요. 435.5포인트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자라고 하셨죠, 전문가님. 네네네. 매도하시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060선 이탈 시에는 그때도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 늘리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대응 전략 세세하게 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지수까지도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일정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콜드체인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대유 플러스라든가 오픈베이스 그리고 일단 GTS 그리고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요. 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좋은 종목으로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상승 많이 한 것 같아요. 태경케미칼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따라가도 늦지 않을까요?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네, 태경케미칼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시세를 내고 있고요. 어제 무려 22%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1.56% 상승하면서 19,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우선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네. 현재 지금 정확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차트로 보면 우선 12월 14일 날 고점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의 고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의 가격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만 원대를 넘지 못한다면 일단 조만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2만 원 넘어간다면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2만 원을 넘는지 아니면 못 넘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수급 사항을 일단 본다면 지난번에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현재 보시면 2020년에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매출이 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조금 우상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겠다. 지금 당장은 보유님에게 일단 행운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면 1파동 눌림 이후에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태경케미칼에 대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나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12월 14일 전고점 2만 원대를 만약에 넘어준다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잘 지켜보고 오늘 종가가 19,500원인데요. 내일 만약에 2만 원대를 넘는다면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종목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진입을 할 때 비중 어느 정도를 싣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보통 비중은 5에서 일단 10% 정도 일단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신고점 가치도 일단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내일 최선을 다해서 또 집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같이 진입을 하셔서 시세도 보셨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계속해서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시세를 낼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 눌린다면 어느 정도 일단 가격이 눌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기술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세세한 건 일단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저희가 일단 비중이 10%나 5% 들어갔다면 지금 같은 저상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또 눌렸을 때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방식은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많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컬 눈여겨보신 분들 지금 대응 가격대로 참고하시면서 내일 5%에서 10% 이내로 비중을 들고 분할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추가로 분할 매도 작전을 펼치셔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야지 노란톡 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콜드체인 관련주 근데 오늘 태경 케미컬이 어제는 큰 시세를 냈었는데 오늘은 대유 플러스가 좀 대장주격이었죠. 네네. 대유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아쉽게도 좀 빠지면서 마쳤는데요. 그래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20.56% 상승하면서 1,7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대유 플러스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종목도 일단 그 앵커님도 요즘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1,800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시면 6월 9일 날 1,800원대에서 맞고 눌림이 나온 현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여기에서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서 아무래도 일단 매수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약간 수익이나 약간 보합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일단 해소하는 상황으로서 좀 저항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1,700원대만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종목 한번 수급 상황 한번 볼게요. 네. 네,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재무 상황이요. 네네. 네. 점차 좀 좋아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진 걸로 봐서는 여기가 좀 핵심적인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크게 시세를 냈던 대유 플러스에 대해서도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조금 전에 재무 상황까지도 살펴주셨고요. 또 현재 차트를 보니까 6월 9일 때 고점인 1,8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다는 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내일도 1,700원대를 지켜만 준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콜드체인 관련주들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 좀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제가 지금 콜드체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네. 업황은 계속 좀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는 뭐 배송 관련이라든가 냉동식품 이런 거에서도 일단 이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안 보니까 그래도 또 백신도 초저온 그렇죠, 냉동고가 그렇죠. 이제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은 계속해서 좀 밝아질 것 같다. 특히 여름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 제가 그때도 여름 들어오자마자 여름에 좀 강력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묶어서 일단 이런 종목들을 콜드체인 관련주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를 참고하시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재무 상황 어떤지 좀 참고하시면 추가적으로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면서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백신 보관이나 또 여름 관련주들 호재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어제 상승세를 냈었던 태경 케미컬일까요? 아니면 오늘 크게 시세를 낸 대유 플러스가 더 좋을까요? 점수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태경 케미칼 쪽을 좀 더 케미칼이요. 점수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네. 미래의 매출까지도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컨센서스상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콜드체인 관련해서는 태경 케미컬이 대유 플러스보다 조금 더 매매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드라이아이스 업체 중에서 국내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에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됐던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5G 관련주들도 하반기 수주 기대감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5G는 앞으로도 사실
계속해서 일단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는 PPI가 네, 오늘 PPI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괜찮고 솔리드, 솔리드요. 네 그리고 일단 에이스 테크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 이후에도 좀 좋은 종목은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좀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하나씩 상승은 그럼 한번 네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단 상승에 일단 요인이 됐을까라고 일단 좀 차트를 좀 볼게요.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PPI 같은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자면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볼게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6,800원대가. 그래서 일단 지난 6월 26일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6,800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온 날이 있는데 이 날이 6월 10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일단 이때가 차트의 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랑 차트 분석이랑 똑같죠. 네, 8,500원대를 넘지 못하고 한번 저항을 줬는데 이 역시 여기서 또 들어왔던 맨 나중에 막차 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회원님께서 보통 일단 맞아요. 고점에 물려 계시는 그렇죠. 분들. 고점에 물려보신 분들이 오늘 네. 운 좋게 살아나왔거나 조금의 수익을 보고 많이 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현상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좀 차트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본다면 V차트와 T차트를 고루 보면서 그 틱 차트를 좀 밀림 현상이 나올 때 물량을 계속 던져주는 게 좀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수익 났을 때 뭐 청산 못하고 좀 물리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좀 수익으로 나와서 좀 상당히 좀 기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종목도 신규 진입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진입은 일단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신규 진입은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냈었던 5G 관련주들, 특히 첫 번째로 PPI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아래로는 6,400원대를 지지받고 있고요. 위로는 8,500원대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규 진입은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5G 관련주들 지금 세 종목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솔리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솔리드는 오늘 5.63% 급등세를 보이면서 7,32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는데요. 솔리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1월 8일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세를 일단 보이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5월 31일부터 좀 변동이 나타나는데 우선 하락하게 된 이유를 본다면 뭐 일단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손실이 좀 누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상승은 지금부터 하락세를 본다면 그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일주일 정도 행보권을 보이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지점 5월 28일 날이 차트의 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상승하고 그리고 1파 조정받고 2파 진행형, 3파 진행형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7,400원대를 돌파한다면 네,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일단 8,500원까지를 한번 예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일단 매물대를 좀 소화시키는데 좀 성공한다면 적어도 8,500원대를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많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고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본다면 어저께 일단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일단 동반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올라갈 소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외인이나 기관에서 판다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7,000원 그리고 6,9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 솔리드에 대해서도 흐름을 차근차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 말부터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7,400원대를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자. 만약에 7,400원대를 돌파해주기만 한다면 추가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8,500원까지도 전망을 밝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5G 관련주에 대해서 세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네. 에이스테크까지도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마찬가지로 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18,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에이스테크도 아까 그 종목과 비슷한데요. 네. 그동안 좀 한마디로 5G의 그 개통이 좀 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나 1년 월 초부터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봤을 때. 네, 다 1년 넘게 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에서 그대로 일단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속적인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 종목도 역시 5월 28일 때부터 일단 반등이 나오는 또 거의 비슷한 패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 하락의 패턴을 끊고 5월 28일 금요일부터 차트의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나왔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마디 가격을 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디 가격은 일단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 일단 마디 가격이고 두 번째 마디 가격 같은 경우는 2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 일단 마디 가격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000원 넘지 못한다면 다시 15,000원 근처까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도 좀 이 종목도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면요. 네.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일단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에 들어서 일단 수익이 좀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만 봐서라도 아까의 종목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수급 같은 상황에서는 외인이 좀 많이 좀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이 일단 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은 신경 쓸 거 없고 네. 그렇게 외인하고 기관이 해서 조금 더 보태준다면 충분히 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상 개인이 판다면 약간 호재의 생각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턴 터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들이 너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보시면 6월 4일부터 계속 매집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바턴을 외국인이 받아서 떠넘기려고 개인이 어떻게 보면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개인들이 그래서 계속 그쵸. 모으다가 오늘 수익 실현을 잘 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네. 빠진다면 개인들의 승리가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세선 돌파하면 외인과 기관의 승리가 또 될 수도 있는 약간 좀 차트만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차트를 이렇게 수급 상황을 볼 때요. 외국인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봐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많이 사는 게 어떤 팀인지를 일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 기관이 주력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외인이 주도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퍼센트에 따라서 주도하는 팀이 누구인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이 좀 많이 좀 핸들링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네. 5G 관련주들 중에서 세 번째로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재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가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살펴주셨고요. 또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를 살펴보시면 솔리드와 좀 비슷한 차트였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5월달 말부터 상승세를 보인 점 차트 흐름으로 짚어주셨고요. 또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대와 22,000원대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저항 라인. 돌파 시 중요한.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돌파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스템 통합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쪽 섹터도 상당히 좀 강력한 상황인데요. 네.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SGA 이 종목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네. SGA도 그렇고 SJ 솔루션즈까지도 그렇죠. 급등세를 보였네요. 네, 하나씩 한번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 SGA 같은 경우는 그리고 SGA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좋다고 생각하고 노란 톡방에서 일단 진입해서 상한가를 한번 먹은 종목인데요. 네. 일단 차트 분석을 보자면 네. 네, 당연히 일단 제가 노렸던 차트이기 때문에 눈에 그냥 바로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종목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좀 조금 영업 이익이 좀 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상승 요인을 보자면 개인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던 종목들이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진짜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줬네요. 그리고 네. 일단 그동안 일단 매수를 일단 하고 있다가 외인과 기관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네. 근데 이렇게 비싸졌을 때 개인들이 떠안는 거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그 수급의 주체인데요. 네. 또 앉더라도 내일 더 많이 산다면 어. 이 개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네. 매도세의 물량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주저앉는 상황이 나오겠죠. 예.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요. 차트의 맥점은 4월 1일 그리고 6월 3일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시면 오늘 강력한 돌파 라인을 일단 했는데 지금 보시면 돌파하기 전에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계속 행보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매집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매집이 들어왔고 1차 저항인 1260원대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한가를 일단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럼 대응 전략 한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를 간 만큼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내일도 상승이 좀 나오려면요. 네. 아무래도 내일 그 시가 가격을 좀 지키는지가 좀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역시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을 했었던 시스템 통합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를 갔던 SG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지금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또 짚어주셨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를 유지하게만 한다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또 오늘 같이 상승을 했었던 SJ 솔루션즈까지도 한번 흐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23%까지 급등하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12%대 상승을 하면서 2,06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재무제표를 보면 아까 전에 그 재무제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건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은 좀 팔고 약간 이런 상황이죠. 좀 재밌죠.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일 좀 더 기회가 있다면 차라리 이 종목이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조금 전에 SGA보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뻔한 차트긴 한데 6월 8일 날 매수로 따라 들어왔다가 개인 세력이 아마 물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매집자 숨고르기 하면서 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2,200원대를 일단 돌파했다가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2,2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 후 지지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아마 15%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돌파된다면. 근데 이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요. 차트의 마디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이 현재 2,000원, 2,1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일 좀 재밌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스템 통합 관련주들 중에서 SGA보다는 SGA 솔루션주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 흐름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현재 2,200원대를 돌파하고 지지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돌파만 해준다면 적어도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자세하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수익 청산하신 종목들 T플렉스로 17.57% 큰 수익을 기록하셨고요. 또 BHI로도 21.17%,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셨네요. 네, 그리고 서원은 보업이고요. 유니온도 4%대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과학 5.04% 수익 기록하셨고요. 시젠도 4.69% 수익 보셨습니다. 또 CIS도 4%대, 비츠로테크도 2.46%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으로도 22% 큰 수익 보셨고요. 대한전선도 10% 수익, 또 포스코도 2.66%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네, SCD로도 수익 보셨네요. 5%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하나씩 리뷰 부탁드릴게요. SC SCD요. 네, SCD로 5% 수익 보셨네요. 2,600원에 진입하셔서 2,730원의 수익을 청산하셨네요. 네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종목이 아니에요. 네.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좀 매수해서 좀 수익을 발생시켰고요. 사실 상한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상한가에 좀 안타깝게도 일단 못 가서 좀 락이 풀려버린 상황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큰 수익 아니라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인데 이 종목을 일단 진입하게 된 이유는 우선 수급적으로 본다면 2020년부터 조금 양호하게 일단 나오고 있고 첫 번째. 그리고 일단 외인 그리고 기관에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저점에는 매수 못했지만 고점에도 일단 들어갔었던 이유는요. 지금 현재 보시면 5월 20일 그리고 6월 16일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아깝게도 일단 10%까지는 조금 못 미쳤고요. 거의 한 7, 8%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 정도는 딱 확보를 하는 상황으로 일단 끝내긴 했거든요. 네. 조금 상한가 못 가서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언제 진입을 하신 거죠, 전문가님? 며칠에? 저희가 오늘 진입한 거예요. 이거. 오늘이요? 네네네. 오늘 27%까지 수익을 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5% 수익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늦게 청산하신 분들은 정말 27%까지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저점에 네.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거의 9시 1, 2분에서 5분 때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2천 몇 얼마 때이기 때문에요. 이때 많이는 거의 10% 보고 들어간 종목인데 한 7, 8%가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상한가를 보고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네. 거기에 좀 못 미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끝까지 좀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7, 네. 8% 수익이 어디예요, 전문가님? 굉장하세요. 네네. 근데 지금 수익률로 봤는데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전문가님? 굉장히 더 높은 것 같아요. 10%가 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매번 수익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저희가 기본 수익을 보통 5%대로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20%나 30% 가면 저희가 이제 청산하는 멘트가 있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가다가 실패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상한가 가더라도 1, 2% 정도 밀리면 자동으로 청산하게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상한가일 때도 대응 방법을 다 일단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네네.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뭐 이루온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이루온이요. 예. 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2.53% 오름세를 보이면서 3,8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론은 언제 진입하셨을까요? 이루온 같은 경우는 6월 14일 날 진입했거든요. 네. 6월 14일 날 보면은 여기죠, 여기. 네, 여기서 보시면은 3,500원에 매수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차트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이론 진입하신 날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네요. 이 종목도.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인가요? 잠깐만요. 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 고민은 중이었었어요. 원래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네. 내일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장 막판에 좀 상한가가 풀렸던 게 좀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일단 수익선에서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홀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2%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정리가 됐죠. 일단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그 영업이익이 130% 정도 발생됐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홀딩할 수 있었던 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이 친구들이 팔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빠져나왔죠. 예. 아, 네. 네네네네. 네, 우리 이렇게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시고 또 빠져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또 종목 빠져나올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을 때는 그때 빠져나왔다고 하셨나요, 전문가님? 네네네. 네, 수급 상황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 이 큰 수익률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전문가 사칭방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유망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네, 뭐 지난번처럼 일단 대원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선주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다른 섹터로 좀 네네네. 눈을 돌리셨군요. 5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네. 일단 종목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인 회원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가져왔는데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에이텍이요? 네. 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6,9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은 왜 추천하시는 걸까요? 우선 일단 재무제표를 본다면요. 2019년에도 나쁘지 않았고요. 2020년에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일단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다음 외인 기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외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일단 2달 동안을 좀 뭐랄까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5,000원대만 유지된다면 한 번쯤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사물 인터넷 관련주 로서 일단 좀 테마주로 좀 묶여 있는데 네. 한 번쯤 이슈가 된다면 충분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본다면 아무래도 저는 4만 원 초반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초반까지요. 네, 15%에서 한 20%대까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로스타님이 유망한 종목 5종목이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이텍입니다. 재무도 좋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한다면 4만 원 초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종목 그럼 언제 진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노란톡방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 시점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인데요. 현대오토에버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6월 7일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현재 일단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6월 7일에 일단 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간에 매수세가 10거래일 가까이 일단 매수를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일단 매출이 증가세로 일단 날 수 있는 컨센서스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차트 좋고 수급 좋고 그리고 실적 네. 좋고 삼박자 종목으로 일단 생각하고 가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을. 이 종목은요, 11만 5천 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두 번째 유망 종목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서 횡보 중이고 또 기간의 매수세가 10거래일째 지속됐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리고 최근에 매출도 계속 증가됐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거기서 더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방법대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일단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소형 가전 제품 저번 아까 방송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소형 가전 제품인데 위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위닉스요. 네네. 네, 맞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습기 관련으로는 국내 일단 소형 가전에서 1위를 일단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네, 지난해보다 일단 매출도 270% 정도 일단 상승하고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출 증가에 힘입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당장은 현재 외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네, 그래서 일단 눌림을 이용하면 좀 상당히 좀 저가에 좀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좀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단 6월 11일에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점이 얼마대인가요? 2만 3천 원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유망한 종목 세 번째로는 위닉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 관련주로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또 상승 모멘텀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2만 3천 원대만 지지해 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또다시 일단 여름 시즌이 와서 네. 여름 시즌에 일단 맞춰봤습니다. 어떤 거죠? 네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일단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그냥 뭐 좀 사실 좀 친근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도 뭐 어렸을 때 일단 봤던 회사이긴 한데 어렸을 때요? 네네네. 대기업이겠네요.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네.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관련되고 큰 네. 기업이다. 네네네. 큰 기업까지는 아니고 중소기업. 여름 중소기업이요? 네, 그래서 일단 의류 쪽인가요? 아니면 또 기기 쪽인가요? 가전 쪽입니다. 가전 쪽이요? 네네. 오늘은 또 가전 쪽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요. 네네네. 아,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4월 달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바로 여름 시즌에 들어오자마자 상승을 일단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보조 지표도 5월 25일부터 매수세가 일단 골든 크로스 내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차 매수는 일단 상당히 좀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현재 2차 반등을 일단 노리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외인이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고 오늘은 좀 팔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매출도 상당히 조금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유명한 종목 네 번째로는 바로 선풍기로 유명하죠. 신일전자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세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벌써 4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에이텍,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위닉스, 신일전자까지 4개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은 퀴즈로 내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맞춰볼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네. 일단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섹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 화학이요? 네. LG화학? LG화학 틀렸습니다. 종목명에 화학이 들어가 있나요? 종목명에 화학이 들어가 있죠. 네. 종목명에 화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없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근데 방금 아니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퀴즈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자료를 보자면요. 잠깐만요. 네. 예, 2021년 그리고 2022년 일단 영업이익이 일단 100% 정도 일단 증가하고 있고 계속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을 일단 생각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이 얘기만 하면 알만한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점점 더 기대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공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 조금 조심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있고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도 좀 좋은 종목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분명히 아까 전에 함영화. 이 종목 중에서도 친척이 있을 수 있어요. 친척. 친척이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친척. 더 어렵다. 네. 네, 친척. 예. 코스모 신소재 혹시 계열사 코스모 화학도 있던데. 땡 틀렸습니다. 네, 그건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힌트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요? 네, 배터리인데 이름이 화학이다. 네, 네, 네.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요. 예, 들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또 상승 모멘텀 좀 짚어주실까요? 상승 모멘텀은 지금 네. 현재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이지만요. 아무래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좀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만약에 현금 1,000만 원치를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또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이쪽에서 이제 친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그룹 계열사인가요? 아니면 우선주 이런 쪽인가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우선주요? 네, 진짜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앵커님이 거의 지금 현재 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의 들킨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네, 이러면 아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러 들어오실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종목은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만약에 말이죠, 30명 정도의 만약 채팅을 눌러주시고 종목을 밝혀라라고 하면 제가 일단 기꺼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동참할게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